세계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달고나 게임. 만약 여러분이라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수많은 명장면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한 장면이 있었죠. 바로 달고나 뽑기 게임. 설탕과 소다로 만든 간식 하나가 극한의 긴장감을 만들어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산 모양을 완벽히 자르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 드라마 속에서 그토록 잔혹한 룰을 가진 달고나는 달콤한 추억의 간식이 아니라 생존의 상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속 그 달고나를 실제로 만들어낸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라마 소품이 아니라 진짜 한국 전통 간식을 영화처럼 완벽히 재현한 곳이요.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그 드라마 속 달고나.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곳에서 펼쳐지는 달고나 한 조각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작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라고 합니다. 한동안 바쁘게 일만 하며 살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라며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보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게임에 참여한 듯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특히 달고나 뽑기 게임 장면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공들이 고군분투하며 달고나를 자르는 모습에 숨이 막힐 듯 했거든요. 그 장면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건 진짜 한국에서 먹는 간식일까? 그걸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를 만든 그 가게가 실제로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뉴욕 JFK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비행기 안에서조차 제 머릿속은 온통 달고나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산 모양은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 한국 사람들이 달고나를 먹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무엇일까? 제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간판도 없이 천막 하나로 덮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북적이는 모습이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죠. 가게 앞에 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아이들과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손에 달고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의 기쁨에 환호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실패의 아쉬움에 고개를 저으며 웃고 있더군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달고나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손놀림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어요. 커다란 숟가락에 설탕을 담아 가열하자 순식간에 설탕이 녹으며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의 소다를 넣는 순간 마법처럼 설탕 덩어리가 부풀어 올랐죠. 사람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그렇게나 특별한 거였나? 달고나 틀에 눌려 나오는 모양들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별, 원, 하트 같은 쉬운 모양도 있었고 그 유명한 우산 모양도 있었죠. 사람들은 우산 모양을 선택하며 이건 진짜 어려워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오징어 게임 팬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달고나를 즐기는 한국인 어르신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까지 달고나라는 간식 하나로 모두가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달콤한 간식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추억의 매개체구나. 그리고 저희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가장 어려운 우산 모양에 도전해보자.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짐하며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산 모양으로 주세요. 제 말을 들은 가게 주인은 잠시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외국분인데 우산 모양을 고르셨네요. 어렵지만 도전해보세요. 주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갑자기 시선이 몰리자 괜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달고나가 건네졌습니다. 간 만들어져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달고나를 들여다보니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간식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어요. 손에는 바늘을 쥐고 모양을 따라 조심스럽게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늘 끝이 달고나를 살짝 긁어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긴장감 속에서 첫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손 안에는 달고나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구경하고 있었고 어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친구 외국 사람인데 우산을 골랐네. 저거 깨지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든 달고나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느껴지는 은근한 기대감과 호기심은 저를 완전히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앤드류, 내가 뉴욕에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냈니? 이건 간식 하나 자르는 일이잖아. 뭐가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고나를 들고 있던 제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바늘 끝으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바늘이 달고나에 닿는 순간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이건 그저 간단한 간식일 뿐인데 왜 이렇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던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늘 끝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딱 우산 끝부분이 깨져버린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특히 아이들 중 한 명은 머리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우산은 아무나 못해요. 제 첫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깨져버린 달고나를 보니 마치 제 자존심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도전해도 될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죠. 그럼요. 누구나 또 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이들, 어르신들, 심지어 지나가던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저를 응원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힘내요. 이번엔 꼭 성공하세요. 그 따뜻한 응원에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달고나를 손에 쥐었을 땐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집중해서 바늘을 움직였죠. 바늘 끝이 달고나를 살짝 긁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제 손끝으로 집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단 설렘이 더 컸습니다. 바늘을 천천히 움직이며 우산 모양의 가장자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살짝 깊게 들어갈까봐 조심스럽게 긁어내고 또 긁어냈죠.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 순간 멈춘 듯 제 모든 집중이 달고나 위에 쏠렸습니다. 앤드류, 침착해.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오, 잘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들리는 응원의 목소리에 살짝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실패를 보고 아쉬워하던 아이가 제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번엔 되겠다. 천천히만 하면 돼. 제 손끝은 점점 우산 모양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오르는 순간 바늘 끝이 마지막 선을 지나며 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우산 모양이 완벽하게 분리되었어요. 제 눈앞에는 깨끗한 우산 모양이 남아 있었고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성공했어요. 축하해요.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옆에 있던 관광객들도 박수를 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우산 모양의 달고나를 손에 쥐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정말로 성공한 거야? 달고나 조각을 바라보는 제 얼굴엔 어쩔 수 없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해요. 외국분이 우산 모양을 성공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건데. 그 말에 제 주변 사람들이 또 한 번 환호했고 아까 저를 응원하던 아이는 신이 나서 제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달고나 모양을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험 자체가 한국 사람들과 교감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으므려 달고나를 입에 넣었을 때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온 입안에 퍼졌습니다. 설탕과 소다로 만들어진 간식이라고 한국인들이 왜 이 간식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고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추억이에요. 그 추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 맛있어지죠. 이 말을 듣고 보니 달고나는 사람들 사이의 정과 공감을 연결해주는 작은 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고나를 성공적으로 뽑아낸 뒤 저는 큰 뿌듯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환호, 어르신들의 격려, 그리고 아이들의 환한 미소까지 마치 이 작은 가게 안에서 하나의 축제가 열린 듯했죠. 그때 아까 저를 응원해주던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진짜 잘하네요. 저는 우산 모양 하다가 3번이나 실패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죠. 처음 하시는 거라면서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아이와 어머니에게 뉴욕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달고나를 직접 해보고 싶어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한국까지 왔다고 설명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분들이 드라마 보고 달고나를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 어릴 때는 달고나는 간식이라기보다는 놀이였어요. 이걸 잘 뽑아내면 상도 받곤 했죠. 저는 그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상을 받는다고요? 어떤 상인가요? 보통 성공하면 가게 주인이 하나를 더 만들어주거나 작은 장난감을 줬어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경쟁할 때는 누가 더 잘 뽑는지 내기하기도 했죠. 달고나 하나로도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 놀았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갓 만들어진 달고나를 들고 긴장했던 순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달고나 같은 간식이 그 시절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었죠. 지금은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새로운 추억으로 만들어지니 신기하네요. 그 대화를 나누고 나니 이 간식 하나가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후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더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의 골목은 저에게 신비로움과 새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좁은 길 위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양손에는 시장에서 산 먹거리나 물건들이 들려 있었죠. 어디서나 풍기는 고소한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리들은 제가 전에 경험했던 뉴욕의 길거리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한 저는 떡볶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떡볶이 하나 주세요. 제 어눌한 한국말에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분도 떡볶이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아주 매운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합니다. 많이 주세요. 아주머니는 제게 떡볶이를 건네며 옆에 놓인 어묵 국물도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뜨겁고 매콤한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단맛, 짠맛, 매운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맛은 뉴욕의 어느 레스토랑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풍미를 가지고 있었죠. 한편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는 추운 겨울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녹는 듯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낯선 대신 따뜻한 관심과 환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나니 떡볶이를 팔던 아주머니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한국 음식 마음에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정말 맛있습니다. 뉴욕에도 이런 맛이 있다면 정말 인기 많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친구들도 데려오세요. 한국엔 맛있는 음식들이 더 많아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전통시장과 음식이 가진 매력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장에서 추천받은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식당 안에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과 젊은 커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들고 고민하다가 김치찌개와 비빔밥, 그리고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그 풍성한 비주얼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새빨간 국물이 입맛을 돋웠습니다. 한 입 떠먹는 순간 짭조름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은 맛있다를 넘어선 깊고 진한 감동을 주는 달달한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어르신이 새 젓가락을 건네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처음엔 젓가락 쓰는 게 어렵지요. 하지만 이렇게 배워가는 재미가 있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정과 배려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죠.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옥마을과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걸으며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건축물들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웅장한 대문과 정교하게 조각된 처마를 바라보며 한국 역사의 깊이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제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그 전통시장의 달고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그곳이 마치 저의 익숙한 동네처럼 느껴졌습니다. 달고나 가게 앞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늘을 쥐고 달고나를 자르며 집중하고 있었고 옆에서는 부모님들이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작은 간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준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달고나를 만들어 주셨던 사장님이 저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던 그분 아니에요? 오늘 다시 오셨네요. 그 말에 저는 반갑게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달고나 덕분에 한국 여행이 정말 특별해졌어요. 돌아가기 전에 꼭 다시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새로운 달고나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처음 도전했던 우산 모양이었죠. 달고나를 손에 들고 보니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새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달고나는 간식인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고나는 그 속에 어릴 적 추억과 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는 이걸 먹으면서 친구들과 놀았고 지금 세대는 이렇게 도전하며 웃고 떠들죠. 작은 설탕 조각 하나에 많은 추억이 담기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달고나는 간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던 거죠. 사장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가게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줄을 서서 달고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게 앞에서 바늘을 들고 고군분투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모습을 응원하며 웃는 부모님들까지 이 모든 장면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드물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이 작은 경험은 그냥 여행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정과 공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기회였습니다.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달고나를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재료와 도구를 넣어 드릴 테니 미국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저는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이 추억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게를 떠나는 길, 저는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 달고나와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달고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간식 하나가 만들어준 경험은 맛있다.
즐겁다를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정과 연결을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담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교감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뉴욕에 돌아가면 저는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고나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여행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달고나는 함께 나눌 때 더 특별해지는 추억의 조각이야.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달고나 가게의 사장님과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달고나를 맛보고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함과 정,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직접 느꼈습니다. 달고나, 그 안에는 한국인의 추억과 정성,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작은 도전을 즐기는 그 모습은 한국의 정서를 대표하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도 저는 달고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달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추억의 한 조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달고나가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추억을 담아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